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시장이 앞만 보고 달리는 것 같더니 오늘은 과속방지턱을 제대로 만난 듯한 느낌입니다. 양시장 모두 내내 파란불을 켰는데 장 초반부터 무게감 있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대장주의 힘, 반도체 대장주가 또 힘이 없다 보니까 비중도 크고 또 투자 심리는 더 위축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10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한 외국인의 수급도 좀 아쉬운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2480선에 마감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도 하루 만에 830선을 내주고 또 820선 근방에서의 계속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수급 흐름도 코스피와 같이 기관과 외국인이 IT와 유통업종 중심으로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의 흐름을 보고서는 대형 이벤트를 앞둔 경계감으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짙었는데 국내 만기일도 그렇고요. 특히 또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에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시장은 지금 8.7에서 8.9 사이를 예측하고 있는데 정확히 또 어느 정도의 수치를 마주해야 지금의 이 과속 방지턱을 넘어서 제대로 된 속도를 낼 수가 있을지 이번 CPI 발표 이후에 금리와 물가 그리고 경제 상황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그 순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은 또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장 키워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인플레 감축 법안, 전기차, 네옴시티 이렇게 5가지 키워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또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을 좀 자세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10만 전자를 외치던 때가 또 언제였는지는 사실 좀 까마득하거니와 6만 전자 타이틀을 다시 달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한막 웃음을 지었던 때가 또 엊그제 같은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59,1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업에 악재가 또 쌓여가는 요즘이라서 또다시 이 5만 전자에서 정체의 시기를 보내는 건 아닐지 냉철한 기술적 분석과 함께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발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건설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우디 왕세자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네옴시티와 원자력 발전소 수주권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계획이 전해지면서 정말 기대감 속에 관련주가 부각됐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인데 이 관련주에 대한 시선을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지금 올라타도 괜찮을 건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야기 당연히 풀어드릴 거고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 종목도 빠짐없이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준 수익률로 이전의 종목들 탄력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중장기로 공략해드린 히든트랙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76.38% 챙겨가고요. 에코프로 56% 넘게 담네요.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은 어제보다 더 수익을 내면서 43% 육박합니다. 하나솔루션은 41% 넘는 수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노란톡에서 공략해드린 단기 공략주입니다. 에코캡이 30.7%고요. 다스코와 프롬바이오가 8%대 수익 챙겨가고 있네요. 그리고 일동홀딩스까지 16.7%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골고루 모든 종목들을 공략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타점 전략도 든든하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어디서나 시청하실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박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또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후반도 저희와 힘차게 한번 달려보시죠.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도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래도 비가 좀 그쳤어요. 네, 다행입니다. 오시는데도 무리 없으셨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또 무리 없이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의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오늘 양 시장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락 마감을 이끌었던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현재 흐름 좋은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특징주, 어떤 섹터들이 또 하락과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장 모멘텀 좋고요. 차트상 위치, 재무구조 좋은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저희와 밀착 플레이 하실 방법도 알려드려야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내내 이 QR코드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또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장 분석과 함께 종목 이야기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비가 그쳐서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네네. 시장에도 소강 상태가 와버렸어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아무래도 뭐 CPI 때문에 경계감이 짙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는 나눠주시긴 했는데 네네. 이게 너무 예측에서 벗어나질 않으니까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님은 또 오늘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어제 미증시도 마찬가지였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이 마이크론이란 또 악재가 또 나왔죠. 네. 실적이 좀 하향 나올 것이다, 하향으로 나올 것이라 하면서 미주 증시도 마찬가지로 3대 지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국내 증시도 주식시장에서 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역시 개인이 매수 주체고 외인과 기관은 매도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매수 주체, 외인과 기관이 매도했는데 특히 코스피에서는 장중한테 한 8천억이 넘었었죠. 한 9천억 가까이가 선물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나마 좀 줄이면서 한 6,174억 정도 이렇게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해서 이제 끝났는데 그래도 하락이 좀 컸습니다. 0.9%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뭐 1%가 넘는 하락대가 보이면서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밤이죠. 오늘 밤 9시 30분에 CPI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요. 11시 30분에 뭐 원유 재고가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하진 않고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예상치보다 하해가 나온다고 한다면 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아니겠느냐 시장에서 반응을 해서 미 증시가 먼저 움직이겠죠.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가 내일 아침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 증시를 보면서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면서 우리 내일장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번 주는 CPI만 잘 넘기면 돼.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게 이런 생각을 오히려 반도체한테 좀 들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네. 뒤통수를 좀 세게 맞은 게 아닐까. 네. 그 말씀을 주셨듯이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실적 경고를 받으면서 우리의 반도체 주들도 좀 많이 휘청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을 봐주시면서 또 3일 연속 하락세였죠. 어떻게 좀 흐름 네, 좀 맞습니다. 봐주실까요? 뭐 4.57%가 빠졌었죠. 저 팹리스 전문 기업이죠. 대표적인 팹리스 전문 기업인 엔비디아가 어제죠. 전날에 81억 달러 정도에서 67억으로 하향으로 예상 실적을 될 것이다 발표를 했는데 어제 또 마이크론에서 68억 76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그것보다 더 낮게 나올 것이다. 이 마이크론과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도 다른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실적이 더 예상치보다 잠정 실적이 밑으로 나올 것이다 예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락폭을 더 키웠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전망치를 보더라도 경기 침체가 된다는 것은 이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먼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를 주체로 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국내 주시도 반도체 관련주도 지금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제 뭐 모멘텀을 좀 보면서
좀 봐야 되는데 저는 한 4분기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미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이미 실적이 안 좋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실제로 진짜로 바닥이었다면 주가가 어땠을까요? 먼저 바닥을 찍었을까요? 그렇죠. 먼저 바닥을 찍었겠죠. 네네. 주식 시장은 어차피 선행지수잖아요. 미리 선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진짜로 안 좋아질 거면 미리 바닥을 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찍었을 건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4분기 때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반도체 관련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훑어주셨는데 4분기부터는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챙겨갈 수 있겠다라고 또 움직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마감과 더불어서 미국 시장까지도 한번 봐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또 시장 전망 봐주셨으니까 더 대응의 영역에 넘어가기 전에 저희와 함께 또 밀착해서 전략 세우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고 갈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슈 다뤄보면서 해봐야 될 텐데요. 이제 또 반도체 대장주면서 또 우리 시장 통틀어서 대장주죠. 삼성전자 이야기를 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또 장중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2% 넘게 또 뭐 SK하이닉스는 3.5% 가까이 또 밀리다 보니까 이 뭐 반도체 관련한 소형주들은 속절없이 밀린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대형주 분석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 좀 봐주실까요? 네, 뭐 지금 이슈들이 좀 많이 있죠. 뭐 어제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마이크론, 엔비디아 이런 데 실적을 하향 조정하면서 지금 삼성전자에도 당연히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또 하나 치포죠. 치포로 인해서 네네. 이 치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삼성전자 주가에 왜 영향이 있냐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량이 삼성의 74.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에 좀 부담이 돼서 지금 하향으로 더 압력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 예전에 우리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어떤? 2020년도에나요? 8월 12일 날 모건 스탠리죠.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에서 D램 반도체가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땠는지 알았어요? 엄청나게 또 휘청이었죠. 그렇죠. 그때 8월 10일 발표하고 일주일 사이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SK 하이닉스가 10% 넘게 빠졌어요. 일주일 사이에. 아, 정말요? 그렇게. 그렇지만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애널리스트도 뭐 목표 주가가 10만이었으면 10만 원, 12만 원 예상했는데 막 빨리 하향 조정하기 바빴어요. 모든 증권사들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실적, 그리고 디램의 수요에 대한 견고한 수요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디램 가격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실적도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뉴스에 치중하게 되면 뉴스에 편승해서 주식을 매매하고 우리가 너무 뉴스를 믿게 되면 우리가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착오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뉴스는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기업의 분석을 하죠. 기본적 분석인 재물을 보고 성장 모멘텀을 보면서 이 분할로 들어가는 건데 이럴 때 이런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미국 업체들이 반도체 업들이 실적을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을 보면서 기술적 분석상 매수할 수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분할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제가 좋은 매수 타점은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삼성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자, 우리가 예상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죠. 56,500원 라인이었는데 그때 정확히 7월 4일 날 찍었죠. 찍고서 주가는 어떤가요? 주가는 현재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이 어떠한 상승하면서 뭐 큰 거래량이 실리거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이거죠. 이런 굵직굵직한 파동을 일으킨 건 아니죠. 거의 올라가면서도 이 흐지부지한 그런 파동 자체를 만들고 여기서 또 속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좀 주가의 힘을 잃기 충분하다.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언제든지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조정이 온다고 한다면 기존 매수자분들은 56,500원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청산해도 괜찮습니다. 청산하고 신규 매수하셔도 되는데 나는 더 홀딩할 거라면 그냥 홀딩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신규 매수를 할 거야 삼성전자를 그렇다면 자 52,500원 라인에 제가 지지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2,500원에 지지층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올 거야 안 내려올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주식시장은 어떨 줄 몰라요. 만약 52,500원이 내려온다.
그럴 때 지수 연동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에서도 2265포인트의 지지층이 있습니다. 거의 만날 확률이 제가 높거든요. 보면요. 여기까지 하락폭과 코스피 지수의 하락폭을 계산해 보면 거의 만날 확률이 높아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비중을 10% 들어갈 걸 20% 들어가면 되니까 삼성전자를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난 이번에 조정이 올 때 매수를 하고 싶다면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52,500원 라인 아니면 52,500원에 조금 들어가셨다가 비중이 만약에 나는 삼성전자에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의 10%가 들어갈까라면 56,500원 우리가 기존에 들어갔던 56,500원 라인에서 비중이 한 3%나 5% 들어가시고 더 내려온다면 52,500원의 나머지 비중을 배팅하셔서 이렇게 길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너무 뉴스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신뢰도 있는 매수 구간에서 우리는 분할로 진입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이슈는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도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분할 진입 계획만 채워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반도체 전반으로 봤을 때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잘 가져야 지수가 또 한 단계 레벨업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럼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지수 상승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앵커님 물어보신 게 이제 반등하면 모멘텀이 좀 없겠냐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되죠. CPI가 발표되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발표에 따라서 아마 연준에서도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를 금리를 더 인상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완화를 해야 될 거냐, 이 CPI를 보면서 9월에 연준 위원들이 아마 생각이 깊어질 거예요. 만약에 예상치보다 하해가 나온다고 한다면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이나 스몰 스텝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베이비 스텝으로. 그렇기 때문에 긴축 속도에 따라서 긴축이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시장에서의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해서 또 굉장히 세밀하게 또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좀 너무 뉴스에 치중되지 않고 전략적인 흐름을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가격적인 전략도 정말 세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수 연동 매매가 정말 필요한데 이것 또한 또 시장 흐름과 함께 삼성전자와 관련된 전략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긴축 속도에 따라서도 전략을 챙겨가실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 모두 다 시장 흐름 체크와 또 관련돼서 든든한 전략 노란톡방에서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인플레 감축 법안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월요일에도 이 이슈를 좀 다뤄드리긴 했었는데 그때는 가결 처리된 상황이었고 오늘은 통과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신재생이 또 주목을 받았고 또 전기차 보조금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2차 전지와 전기차 쪽 관심도 엄청났죠. 네네. 근데 외국인이 또 반도체는 그렇게 덜어내도 2차 전지는 또 담아내요. 엄청나게 사고 있죠. 그래서 또 이런 수급적인 흐름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볼 수 네네.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 달 들어서 코스피 기준에서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제랑 좀 바뀌었는데 삼성 SDI 그 2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코스피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코스닥에서 1위가 에코프로고요. 3위가 LNF예요. 다 2차 전지네요. 그렇죠. 다 2차 네. 전지 관련주 이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00년도 때 어떤 테마가 엄청나게 붐이 있었죠. 인터넷, 닷컴 붐. 그래서 인터넷 붐이 있었고요. 2010년도에 뭐가 있었죠? 모바일. 모바일. 그렇죠. 스마트폰, 핸드폰, 모바일 분. 2020년대는 이제 또 전기차겠죠. 어떻게 거기서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어떤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쓰는 단어겠죠. 근데 그게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자체에서도 국내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성장성, 그 안정성을 봤을 때도 우리 기업들, 이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CATL이죠. 중국 기업, 세계 2차 전지 1위 기업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한 3배 정도 매출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CATL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배제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중국 내에서 2차 전지 배터리를 갖고 있는 차를 사면은 그거를
보증금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 공장을 갖고 있거나 미국과 FDA이 체결돼 있거나 혹은 미국 내에서 부품 생산 중에 뭐 음극재, 양극재 중에 50%를 미국 내에 생산하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에 생산한 것까지는 봐준다는 건데 그렇다면 중국 기업을 아예 배제를 갖다는 거죠. 견제하는 그렇다면 걸로? 미국에 폭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는 뭐 포드랑 또 합작 법인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공격적으로 생산 기지를 현재 미국 내에서 현재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우리 국내 업체들이요.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SK온의 뭐 모회사죠. SK온의 자회사인데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외국인 매수세가 현재 몰릴 수밖에 없겠고 앞으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는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어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에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 배터리겠죠. 이 분야에서는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 분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중심에 있는 우리 이와 관련된 2차 전지 배터리 업체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는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는 정말 꼭 챙겨봐야 될, 꼭 관심권에 둬야 되는 섹터다. 계속해서 정말 입이 마르게 늘 말씀을 해주시는 분야입니다. 또 외국인이 이렇게나 계속 담아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눈여겨봐야 될 관심 분야고요. 자, 그래서 또 리뷰를 하나 해드릴 종목이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단기 공략주로 소개해드렸던 전기차 관련주가 있는데요. 30.7% 수익 중인 에코캡입니다. 저희가 7월 14일에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자, 앞으로의 전략은 또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리뷰해 주실까요? 네, 에코캡 같은 경우는 이 포드하고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인데 이 포드가 1,875억이라는 대규모 수주 공시를 해서 아주 좋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네. 있고요.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은데 저희는 노란톡방에서 드렸었죠. 바로 이 라인이었습니다. 저희가 7월 14일에 날 들었습니다. 네. 현재도 지금 네모 박스 구간인데요. 현재도 240 이평선 구간에 머물고 있다가 현재는 확산하는 중입니다. 확산하는 중이고 수익률이 30.7%인데 올라가게 된다면 어느 구간에서 많이 걸릴까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 걸리겠죠. 이 강한 음봉 자리에 허리춤 자리 혹은 이쪽 음봉의 그 어깨 라인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 걸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장기적으로는 볼 수는 없어요. 에코캡 자체적으로 재무 구조를 보게 되면 뭐 손익계산서든 포괄 손익계산서든 재무제표 이런 걸 보게 되더라도 투자지표 재무 비율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건전한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란톡방에 단기적으로 비중은 적게 들어가고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을 알려드려서 현재 30%고요. 올라가게 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음봉자리 어깨춤이나 강한 음봉자리 6월 14일 날 찍었던 그 허리춤 라인에서 청산을 하시고요. 나는 신규 진입하실 거야 그러신 분들은 지금 신규 진입하지 마시고 조금 더 조정을 받은 후에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에코캡에 대한 신뢰도 매수 타점 한 번 더 잡아 드릴 거니까 지금 진입하시 마시고 홀딩 하시는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올라가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청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솔직한 리뷰로 다음 이후에 또 전략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드와의 이슈가 있어서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후의 전략들 함께 또 잡아가시려면 노란톡방에서 그 이후의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건설주 들여다볼 텐데요. 정말 오롯이 기대감으로 오늘 움직였어요. 이게 네. 정확하게 아직 정해진 게 없는데 논의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옴시티에 또 여기서 플러스로 원전 관련 이야기까지도 나왔는데 이 재료의 무게를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전문가님은? 뭐 사우디는 자체로 원전에 뭐 워낙 관심이 좀 많고요. 이 정상회담에서 이제 다룰 의제가 650조 원이에요.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죠, 정말. 650 규모의 네옴시티 수주에 관련된 그 논의라기 때문에 뭐 시장에선 제2의 중동 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제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들썩들썩 거릴 건데 그 섹터가 건설주나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일 걸로 보고 있는데 뭐 오늘 현대건설도 7% 넘게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원전과 건설 관련주들은 이 네옴시티에 관련해서 지속적인 회담이
오고 가고 각 기업 간의 얘기가 오고 갈 때마다 들썩거릴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관련된 종목 아무 종목 잡으면 안 되겠죠. 기업의 실적이 탄탄하면서 차트상 좋은 흐름을 보인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런 종목들을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해서 저희가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거 의제와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이 또 한번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사우디 이슈로 이렇게 뜨거울 때 노란톡방에서 관련주 소개를 해주시면서 오늘 8% 넘게 수익을 담아간 종목이 있습니다. 다스코가 그렇게 또 수익을 담아간 주인공인데요. 앞으로 또 이 전략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리뷰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코 리뷰해 주실까요? 이 다스코가 이번에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여 있기도 하고 또 뭐가 있나요? 건축 자재를 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재건이랑도? 그렇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섹터랑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일 걸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8월 1일이었죠. 네. 8월 1일 날 저희가 공략 종목으로 드렸죠. 노란톡방에서 드렸죠. 노란톡방에 들어서 현재 8% 정도 수익 중인데 해당 회사의 뭐 기업 분석을 간단하게 봐도 기업이 뭐 엄청나게 재무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대로 손익계산서 볼까요? 보시게 되면 뭐 현재도 매출 면에서는 51% 전년 대비 올라갔고요. 근데 지금 현재 영업이익의 전년 대비 떨어진 이유를 보게 되면 매출 원가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고 3분기, 4분기 가게 된다면 그리고 뭐 차트상 위치 자체도 아주 좋습니다. 현재 엄청난 수급을 동반해서 상승한 후에 현재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하는 구간들, 이 파동의 흐름이 240 근방에서 파동의 흐름 자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좀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수급만 들어와 준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다스코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스코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네옴시티 관련주도 그 섹터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도 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그런 기본적 분석도 있고 기술적 분석상도 아주 좋은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익 나오시면 축하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노란톡 통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스코 관련해서 리뷰를 해주셨는데 이게 또 건축자재 기업이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로도 묶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 상승 재료를 가진 종목이라서 계속해서 관심을 둘 만한 종목이고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전략들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스코와 관련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또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탄력적인 수익 챙길 수 있을지 플레이리스트도 한번 업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군 관심 두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뭐 건설 관련주겠죠. 내일도요? 건설 관련주를 봐야겠는데 뭐 주택 공급 250호, 뭐 GTX 건설, 사우디 네옴시티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흐름도 좋았지만 내일도 흐름을 이어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 관련주들을 우리가 내일장에서는 좀 주목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관련주들도 저희가 내일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하나씩 차트를 하나씩 돌려보면서 좋은 매수 타점 보고 있으니까요. 같이 들어오셔서 그런 타점도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 내일도 건설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로 소개해드리는 섹터나 종목군들은 역시나 또 이슈와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별 옥석 가리기도 너무 중요하고요. 또 흐름을 잘 타면서 그 순간에 타점을 잡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장중에 전문가님이 그 이슈와 수급에 맞는 종목들 잘 가려주실 거고 타점 전략도 세워주실 거니까요. 노란톡방에 지금부터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시장 정리 한번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히든 트랙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 관련주가 또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해야 되는 단기 공략주라면 이 히든 트랙 종목은 중장기 공략주고 주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히든 트랙,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 트랙 종목 하나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하고 소개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오, 네. 그래서 뭐 PER, 뭐 주가 수익 비율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 여러 가지 지표가 저평가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오르지 못해서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종목을 좀 갖고 좋습니다. 나왔습니다. 네네. 자, 오늘 갖고 온 기업은요, 기술력을 갖춘 고무부품 기업입니다. 자, 고무부품 기업이 무슨 성장성이 있어라고 하시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무릎을 탁 칠 만한 성장성을 오.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연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고무는 이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현재 해당 기업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전 쪽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가전 쪽엔요, 바로 드럼 세탁기용 가스켓이 들어간다. 드럼 세탁기용 가스켓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요, 이 드럼 세탁기에 딱 있으면 이게 움직일 거잖아요. 우리가 빨래를 하면 움직일 거잖아요. 네. 움직이면 그 충격을 완화하고 흡수를 하려면 철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무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지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접합 부분도 고무 가스켓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럼 가스켓에서는 제품의 앞으로의 오래 쓰기 위해서, 그리고 고장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고무 가스켓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품처가 중요하겠죠. 납품처를 보시게 되면, 자, LG전자예요. LG전자 뭐 백색 가전, 우리나라 대표하는 가전회사죠. 그리고 도시바, 일본의 가전회사고요. 그 하이얼 같은 것은 중국의 삼성전자로 불리는 중국 최대의 가전제품 전문 회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대형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해당 기업은 이미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죠. 아까 자동차 말씀드렸죠. 자동차용 가스켓과 호수류를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게 되면 이거 여성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네, 팔찌인 줄 알았어요. 아, 팔찌요. 네, 아, 뱅글 팔찌 여름에 차는. 아, 그렇군요. 네. 팔찌. 아, 요즘 계절에 저기- 하면 딱 예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네, 저기 이제 고무로 좀 이루어진 건데, 아.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철과 철을 이렇게 이었다고 봅시다. 이 볼트를 이었을 때 그냥 이 상태로 이으면은 이 안에 만약에 뭔가 지나가려고 하면 새겠죠. 이 새는 부분, 이 접합부를 메우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가스켓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스켓을 현재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연료를 보내려면 호스로 보낼 거잖아요. 고무 네. 호스요. 이런 고무 호스를 만드는, 그리고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어디다 납품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국내 대표 기업이죠. 현대, 기아차, 그리고 현지 법인을 통해서 GM 쪽에도 현재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드럼 세탁기 가전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동차 쪽도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안주하면 안 되겠죠. 네.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 동력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기업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해당 기업은 바로 수소차 용품, 자동차 용품의 이 부품에 대해서 미리미리 투자를 해서요,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수소차 아시죠? 현대 수소차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 흑기와 배기를 연결하는 호스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때는 이 주식시장에서 수소차 관련주 섹터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상승을 했죠.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때 해당 기업도 그 섹터에 연결돼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소 같은 경우는 미래 에너지원이죠. 청정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이 수소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당 회사가 당연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적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산업군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소차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기업은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또 투자를 했는데요. 바로 전기차용 부품입니다. 또 전기차용 부품. 이 전기차용 부품에 앵커님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전기차용 부품 아니에요? 고무잖아요. 특수 고무가. 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지 그렇죠. 않나요? 네,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 배터리를 고정하는 그런 가스켓을 만든다는 거죠. 일단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다시피 이 배터리 팩을 고정할 수 있는 이 가스켓을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소차지만 앞으로 전기차는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202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전기차 혁명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중심에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2차 전지 배터리인데 그걸 고정할 수 있는 가스켓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객사들이 지금 뭐 공장도 늘리면서 2차 전지 배터리의 캐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당 업체도 당연히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수소차 섹터에 연결돼서 주식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 전기차 또 섹터에 연결돼서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갖고 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뭐 엄청난 이슈가 있죠.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EGMP에 납품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에서 전기차는 이런 폼으로 만들 거야라고 이렇게 정해준 게 바로 이 EGMP인데요. 네. 여기 낙점이 있다는 거 뭐냐면 앞으로 전기차에서 생산되는 거에서는 해당 기업의 부품을 쓰겠다는 거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해당해서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6 나오고 뭐 7도 이제 나오고 앞으로 제네시스도 마찬가지겠죠.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마다 지금 갖고 있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그동안 납품했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납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당해서 자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회사가 아주 잘 키운 자회사예요. 바로 어떤 부분을 하냐면 미래에너지원이 제가 수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회사가 바로 건물용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수소연료 시스템이 바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이제 기술을 이전받은 건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 2021년도 작년 6월 22일 날에요. KS 인증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에 안정성이 있었죠. 특수고무 납품으로 인해서 뭐 전자제품 회사 그리고 현대, 기아차, GM 쪽에 이 가스켓 납품에서 안정성 확보된 상태에서 전기차용 가스켓 그리고 또 수소차 가스켓 또 뭐가 있어요? 이거 자회사. 거의 지금 70% 넘게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해당 회사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 있는 밸류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업체가 바로 오늘 갖고 온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식은요. 이 고점을 찍고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너무할 정도로 너무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플 정도라니까요. 네. 좀 사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실적이 뭐 적자 기업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안전적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업체가 오늘 갖고 온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선제적 투자, 선취매를 분할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담아간다면 높은 수익률을 줄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갖고 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매수 타점은요. 제가 노란톡에서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특수고무를 만드는 업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특수고무를 또 제조하니까 아무 곳에 쓸 수가 없어서 납품할 고객사가 특히 중요할 텐데요. 가전 쪽에는 LG전자, 도시바, 또 하이얼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쪽은 현대, 기아차와 GM을 또 고객사로 두면서 자동차용 가스켓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소차와 전기차용 부품도 납품을 하기 시작했는데 관련된 큰 이벤트로는 또 현대차의 전기차용 전용 플랫폼에 낙점됐다는 거 꼭 챙겨야 될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자회사가 갖춘 건물용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일궈나갈 또 하나의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히든트랙 종목 성장성과 투자 포인트를 다 세밀하게 짚어드렸는데 노란톡방에서 이 포인트들 모두 공략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안정적으로 수익까지 담아가실 수 있는 3타점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전략 든든하게 세우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네, 뭐 적자 기업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목도 볼까요? 2019년도에 2,800억 정도 했다가 20년도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21년도에 턴어라운드 시작해서 2,800억까지 올라갔다가요. 올해 1분기 현재 나온 매출액을 보면 전년 대비 10.3%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하락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오, 네. 그런 뭐 인플레이션 인해서 원자재 값이 뭐 거의 폭등을 해서 그걸로 아. 일한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음. 있기 때문에 뭐 매출은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매출 올라갔으니까요. 크게 염려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영업활동 현금흐름표,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흐름표인데 지금 보다시피 영업활동 현금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 172억, 20년도 157억, 20년도 189억인데 이게 영업활동 현금흐름표가 들어온 돈이 밑에 보게 되면 단기순이익보다 많이 들어오죠. 단기순이익보다 조금씩 더 많이 들어온 게 아주 좋은 현금 흐름입니다. 오. 단기순이익에서는 발생하면 그러니까 누가 돈을 꺼갔다 그럼 돈을 누가 꺼갔습니다라고 적고 네. 그러니까 발생주의예요. 발생하면 적는 게 단기순이익이고 나온 게 우리가 보는 단기순이익인데 이 영업활동 현금흐름표 같은 경우는 현금주의예요. 실제로 돈이 나갔냐 안 나갔냐거든요. 아. 감가상각비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에 돈이 들어온 게 중요한 거니까 단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흐름표가 더 돈이 많이 들어온 게 좋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기업을 보게 되면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단기 수익보다 영업활동 현금흐름표 돈이 많이 들어와요. 아주 안정적인 현금 흐름표를 갖고 있고요. 투자도 보게 되면 잘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어딘가에 투자를 잘하고 있고 유형자산 쪽에 투자를 잘하고 있고요. 재무활동 보게 되면 재무활동에서도 현재 어딘가에 돈을 잘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금 흐름표 봤을 때도 해당 기업은 뭐 우량 기업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108%입니다. 좀 많긴 하지만 좀 많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밑에 유보율이 뭐 1630%, 162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 대비해서 회사에 갖고 있는 돈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크게 염려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회사 PER을 보게 되면요. PER이 올해 주가 수익률이 18배 수준 정도 됩니다. 올해 이익을 따졌을 때. 그렇지만 이 전기차, 아까 전기차 숫자 제가 관련주 엮여 있다고 했죠, 섹터에. 근데 전기차 숫자의 PER 주가 수익률은 40배 정도 돼요. 그럼 해당 회사가 주식 가격이 2배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주가 수익 비율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 상태다. 너무 낮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고평가가 돼도 적정 주가까지만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는 현재 주식 가격은 너무 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당연히 주식을 주가가 더 밀릴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저희가 분할로 지금 진입을 한다고 한다면 해당 종목으로도요. 우리가 높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수타점 제가 노란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재우 대표 정말 꼼꼼하게 봐주셨는데 이렇게 낮은 밸류만으로도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또 지금 자리가 더 탁월한 기회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3타점으로 분할 매수 기회 잡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명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라고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진입 자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저평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과거 차트와 현재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권 돌파후 강한 상승입니다. 박스권을 수급으로 돌파했고요. 20주봉을 지지하면서 추세 상승으로 갔었죠. 그 이후로는 2019년부터 고점 찍고서 240주봉 지지 라인까지 현재 주가가 하락 패턴으로 내려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일봉도 하락 패턴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면서 진짜 하락의 의지를 담은 파동들이 보이지도 않고요. 중간중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물량 소화를 작업을 하면서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기서 파동을 만든 상태에서 신뢰도인 타점들을 만드는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할 패턴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뭐 많이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 수익 비율, 순자산 비율, 모든 비율 면에서 업종 대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당 기업이 적자 기업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의 저점 찍은 이 라인 자체가 현재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이 상태에서 현재 W자인
N자를 그리는 게 W자 쌍바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수급 자체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이 수급이 조금만 더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가 9월 16일이었죠. 작년 9월 16일에 찍었던 라인까지도 충분히 무난하고요. 해당해서 갖고 있는 성장 모멘텀도 봤을 때도 충분하게 주가가 현재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추세 상승도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 매수 타점은 제가 노란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반등 시작을 알리는 신호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또 수급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전 세계가 또 친환경이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 따라서 미래 먹거리 성장성까지도 든든하게 채우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으로 잘 담기만 하신다면 충분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그 매수 3타점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전문가님의 요약 정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들은 우리 분할로 짚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장에서 주식을 하는 이런 우리 투자자들 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격언이 있죠. 주식 격언 중에 하나가 또 오늘은 어떤 격언일까요? 주식장에는 10%의 기법과 90%의 오랜만에 듣는. 신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누가 얘기한 건지 아세요? 김재룡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김재룡 선생. 네. 강연을 가도 그렇고 어떤 상담을 받을 때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심리적으로 우리가 안정을 갖는 거라는 거죠. 지금 주가가 밀린다고 했을 때 심리적 안정을 가지려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분할로 들어가면 돼요.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을 잘 알고 있다면 주가가 밀려도 난 또 매수하면 되고 저 밑에 또 내가 알고 있는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이 있으니까 또 매수하면 돼. 이 심리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그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려면 진짜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되겠죠. 원칙에 입각해야겠죠. 그런 타점들 제가 노란톡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외에도 자본시장에서 모든 금융상품 문의 주신다면 저희가 다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또 신뢰도 있고 안정적인 매수 3타점으로 전략을 세우신다면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도 안전하게 충분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은 또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특수 고무를 만드는 업체였습니다. 자, 그냥 고무가 아니라 특수 고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굵직한 고객사를 또 두고 있어서 안정적입니다. 또 미래 먹거리 분야에도 발빠른 사업성까지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 그 안정적인 수익 담아가시기 위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3타점으로 분할 전략 꼭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종료 버튼 눌러보도록 하고요.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 시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